오늘날의 의료 행위는 신뢰할 만한가? 특정 약물이나 치료법의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맹거법에 의한 통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다. 임상시험 대상자인 환자들의 이해하기 어렵고 결정되지 않은 주관적 상태 때문에 의학계의 중추로 여겨지는 이러한 연구들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꾸며진 결과들과 명백한 사기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과학 연구와 의학의 신뢰에 대한 증거로 대중에게 제시된다. 최근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생략하거나 인간 세포를 복제했다는 증거를 조작한 황우석 박사가 2개의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결함이 있고 좋지 않은 연구 결과가 의학 저널에 의해 폭로된 이후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영국 의학 저널 편집장 출신인 리처드 스미스 박사와 또 다른 영국 의학 저널 편집장 리처드 호턴 박사는 의학 저널들이 제약 업계의 정보 세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고 말했다. 의학 저널들은 거대 제약 회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상업 광고는 의학 저널과 대중 매체를 살아있게 해주는 생명줄이다. 게다가 제약 회사들은 자사 제품과 관련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물을 보고하는 기사들의 재인쇄에 많은 돈을 지불한다. 일부 저널은 소송을 우려해 알려진 사기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편집자들은 그러한 연구를 발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끔찍할 정도로 극명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스미스 박사는 말했다. 아무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사기성 데이터를 손가락이나 마음속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쪽이 더 쉬운 경우가 많다. 편집자들이 저자들을 의심하는 것을 오랫동안 싫어했기 때문에 일부 사기성 기사가 슬그머니 재개되기도 한다. 부정한 의학 연구를 근절하는 장벽이어야 할 의학 저널의 동료 심사 제도는 최근 결함 있는 연구들의 공개로 볼 때 이제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것 이상이 되었다. 의학 연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할 이유가 더 있다. 1994년, 1995년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이 3,000여 명의 학술 과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64%가 제약회사와 재정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이 보고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연구원 중 20%가 실제로 특허를 취득하고 불필요한 결과의 배포를 늦추기 위해 6개월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시인했다. 노벨상을 받은 생화학자 폴 버그는 회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회사가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넣어야 할 때가 있으며 이는 과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 의학의 산하 기관인 기술평가국의 주요 연구 보고서는 가장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1978년 보고서는 현재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모든 절차의 10에서 20%만 대조 시험에 의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위 있는 영국 의학 저널은 1991년 10월호에 모든 의료 절차와 수술의 약 85%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술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주장을 확인했다. 즉,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의 80에서 90%는 과학적 뒷받침이 없고 그 정당성이 매우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질병의 90%가 정통 의료 절차로는 치료할 수 없음을 확인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와 일치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료 체계는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 그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치료 행위가 순수 과학에 기초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현대의학에서 매우 성공적인 몇몇 방법들은 어떤 다른 형태의 치료도 그에 필적할 수 없다. 그 방법들은 위생 문제는 물론이고 화상, 골절, 심장마비, 생명을 위협하는 특정 감염 등과 관련한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의 높은 의학적 성공률은 실로 놀랍고 모범적이다. WHO가 일반적인 의학적 접근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나머지 90%의 질병들에 대해 현대적 연구 기법은 지금까지 어떤 획기적인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질병들에는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 암 등을 포함한 전형적인 만성질환이 있다. 만성질환은 종래의 의학치료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고려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하나 또는 여러 인과 요인의 복합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올바울적인 부상과는 반대로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그 증상을 고치려는 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식이요법, 생활방식, 정신상태, 감정, 갈등의 존재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시험 절차에 통합되지 않는 한 만성질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연구자 그 누구도 환자의 이야기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촉발되는 치유 메커니즘이 위약 통제 그룹뿐만 아니라 실험 대상 그룹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플라세보 효과, 환자의 약에 대한 신뢰가 양쪽 그룹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 새로운 의약품이 위약보다 더 높은 치료율을 낸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리 과학적이지 않다. 플라세보 효과가 모든 연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 그룹 환자들의 주관적인 상태가 실험 결과의 주요 결정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라세보 그룹의 성공률이 35%이고 실제 약을 사용한 그룹의 성공률이 40%라면
적어도 35%는 플라세보 효과에 기인한 것이며 약물 자체로는 5%만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 같은 다른 영향 요인을 제거한 후 진정한 성공률이 1에서 3% 정도인 약을 수백만에 의심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